안녕하세요. 우주의 모든 만원짜리 물건 이야기 우주만물의 10달러입니다. 여러분, 아이폰 SE에는 아이폰 11 시리즈에 들어간 A13 칩셋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는 55만원짜리 아이폰 SE에 200만원 가까이 되는 아이폰 11 프로 맥스와 똑같은 칩셋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 아이폰 SE의 성능이 아이폰 11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래서 직접 제가 가진 아이폰 SE의 킥벤치를 돌린 다음에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은 아이폰 SE에는 3번 연속으로 킥벤치를 돌려서 회차가 늘어갈수록 점수의 변화는 어떤지, 다른 아이폰 시리즈의 평균 점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 10 플러스와 갤럭시 탭 S6 라이트에도 돌려보고 이 세 기기 간의 점수 차이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기기 모두 배터리를 100% 충전한 후에 진행했고요. 케이스가 씌워졌을 경우 발열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스로틀링이 빠르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는 모두 제거한 뒤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조금 빠르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SE의 첫 번째 벤치마크는 약 2분 20초 정도가 걸렸고, 싱글코어는 1331점, 멀티코어는 3315점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벤치마크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10 플러스의 경우 약 3분 30초 정도가 걸렸고, 싱글코어는 818점, 멀티코어는 2270점이었습니다. 아이폰 SE 2세대의 두 번째 벤치마크 결과입니다. 싱글코어 1316점, 멀티코어 2926점으로 1차 벤치마크보다 멀티코어에서 300점이 넘는 점수가 하락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벤치마크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갤럭시 탭 S6 라이트의 벤치마크가 끝났습니다. 싱글코어는 343점, 멀티코어는 1148점이라는 처참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곧 이어서 아이폰 SE의 마지막 세 번째 벤치마크도 끝이 났습니다. 아이폰 SE의 세 번째 결과는 싱글코어 1328점, 멀티코어 3142점으로 첫 번째보단 낮지만 두 번째보다는 상승한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기기 후면을 만져보니 카메라 부근에 굉장한 발열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기기들을 점수 순서대로 놓고 벤치마크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만원짜리 아이폰 SE의 성능이 그 전에 나왔던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노트 10 플러스보다도 거의 1.5배에 가까운 큰 성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탭 S6 라이트의 경우 보급형 칩셋이 들어간 만큼 갤럭시 S7이나 A 그 사이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그랬었는데요. 딱 그 정도에 걸맞는 벤치마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아이폰 SE의 벤치마크 결과와 다른 아이폰의 벤치마크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싱글코어는 1331점으로 11 프로와 프로 맥스보다도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3번을 돌렸지만 점수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멀티코어 성능입니다. 첫 번째 벤치마크의 경우 3315점으로 아이폰 11과 굉장히 유사한 점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 2926점으로 첫 번째보다 약 400점이나 떨어진 점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0 시리즈의 성능보다는 더 높은 결과를 보여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 3142점으로 두 번째보다 오히려 점수가 올랐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점수 결과가 아이폰 11에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니 아이폰 11과 큰 점수 차이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벤치마크라는 것이 원래 연속해서 돌리면 발열이 생기고 그에 따라 스로틀링이 생기기 때문에 점수에 하향 곡선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점수차는 오차 범위 내의 점수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아이폰 SE에서는 준수한 성능이 나왔지만 다른 벤치마크 값을 보면 분명히 이보다 점수가 떨어지는 기기도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이 일부러 기기 성능을 낮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애플이 QC 기준을 완화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 90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칩셋이지만 일부러 티어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성능을 80 정도로 제한을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의 경우 90 이하의 성능이 나오면 불량으로 처리를 했던 것을 80으로 기준을 낮춰서 출시를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가설 중에 후자에 조금 더 높은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이 맞다면 모든 기기에서 일정하게 점수가 낮아져야 했지만 다양한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아이폰 11 시리즈보다 분명 낮은 값이 나오는 기기가 있지만 그와 비슷하고 거의 유사한 결과값을 보여주는 기기들도 섞여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 아이폰 SE 1세대가 나왔을 때도 이와 유사한 현상을 보여주었고 많은 벤치마크 결과 QC 기준을 완화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래 정상으로 처리되던 A13 칩셋에 그보다는 성능이 조금 더 떨어진 칩셋을 같이 섞어서 사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는 양품을 뽑은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은 아이폰 SE에 들어간 A13 칩셋의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주의 모든 만원짜리 물건 이야기 우주 만물의 10달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